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합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네. 총장님. 잘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뭐 조기 대선 들어가니까 시민사회가 어떤 대선 공약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약간은 마음을 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어저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2심 그 유죄 파기환송 영역이 나오면서 저도 처음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으면서 첫 번째 이제 내용에 나와서 오다가 들어오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아이가 이런 느낌 가지면서 시민사회가 여전히 어제 오후 저도 시민사회 단체들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게 다 동의하고 이번 대선은 결코 쉽지 않다. 조기 대선은. 이건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상당히 시민사회가 긴장감을 느꼈던 한 주였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계속 단체끼리 좀 연락을 하면서 연휴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입장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조기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는 어떤? 실제로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예측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저렇게까지 나와버린다면 중도층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기도 쪽 그동안에 우리가 계엄 내란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요구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지형들에 상당히 많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새로운 좀 시민사회가 강력한 입장들을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입장을 내면 뭐 바뀝니까? 그래도 긴장 마음을 다다듬어야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 5개의 기관이 있어요.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죠. 그다음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근데 이 중에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대부분 다 사법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어요. 대법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 광장이 요구한 대로, 국민이 요구한 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뭐 요동치는 만큼 그만큼 국민적 요구들이 광장에서 요구됐던 요구들을 받아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광장의 사회대기 요구를 받아야 되는 방식으로 대선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가 아니라 예. 이번 파면 이후에 우리가 내세웠던 사회대기의 과제가 뭐냐.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어떤 뭔가 세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구조를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4년 뒤, 8년 뒤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내란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었고 예. 이번 주 뭐 했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한국 YMCA 사무총장 협의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총회를 끝내고 이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국 YMCA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협의회장이었고 에이, 또 말씀을 또 최강 싸움꾼의 사무총장 협의회장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대희 총장과 같이 있는 가운데서 협의 잘했고요. 그다음에 알겠지만 5월 1일 날 그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순천에서 그 폭삭 소가수다 노동 대잔치를 열었어요. 네,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어제.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거기 이제 YMCA 우리 노플라스틱 카페에 나가서 그 부스 참여했는데 아마 많이들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은 특별한 또 근황은 없으실까요? 뭐 최근에 뭐 이번 주죠. 그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이제 석유화학 자체가 위험에 빠져서 지역사회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공동 협의회를 만드는 내용들을 같이 좀 도왔고요. 예. 어떻든 지역사회는 그렇게 뭐 쉽게 조용하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적 문제 말고도 경제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뭐 다각적으로 일어나는 한 주였습니다. 예,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정말 정치, 경제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인데요. 앞으로 2년 동안 긴급 경영 자금 등 금융 지원이 강화됐고요. 연구 개발과 경영 자문 등 지원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이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주는 의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이게 지역산업위기 대응법이라는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여수가 처음으로 이 법의 사례를 좀 받는 형태인데요. 어떻든 뭐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 과잉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어떻든 이게 소비재가 완전 줄어드는 이 생산품들 소비가 좀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여수 산단에 있는 대기업군에서는 수백억부터 많게는 수천억까지 적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와 연동된 지방세 수입분도 감소가 되어서 여수시도 지방세수 감소로 부채 없는 도시라고 그동안 자랑하고 다녔는데요. 뭐 지난 3월 18일 여수시 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44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좀 충족하는 그런 내용도 벌어지는데 어떻든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침체로 인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리고 또 그에 함께 산업의 연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의 부도나 경영위기가 가중되어서 전남 동부권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셨어요.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 국회의원도 노력하면서 동부 지역의 이 산업위기를 공동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노동자들도 계속 요구했거든요. 노동단체들도. 네. 그러면서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좀 재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정부 입장을 속히 내었던 내용이 아닌가. 지역사회는 간절히 요구했던 걸 다른 때보다도 정부가 좀 재빠르게 거기에 예. 화답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이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노력한 지역의 노동계, 그다음에 경제계, 그다음에 정치계에 있는 모든 애쓴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상황에 대해서 일단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부가 빠르게 대응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석유화학 단일산업 중심 구조로 돼 있잖아요. 예. 오래전부터 위기는 사실은 예측해 왔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단순히 선제 대응 지역 지정돼서 뭐 예산도 내려오고 또 사업을 지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든지 아니면 위기를 굉장히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전남 동부 권역의 굉장히 유일한 어떤 경제 산업을 시민들이 바꾼다 또는 모두 함께 참여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조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단일산업 중심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미 탄소 중립, 탈화석 연료 그리고 예. RE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 체제를 만들지 못한 기업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걱정인 것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세금을 짜는 걸 금을 모아서 기업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경제 활성화나 또는 일자리 빼놓고는 특별하게 어떤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는 이미 ESG 경영으로 가고 있고 탄소 중립 탈화학 석유로 탈화석 연료 쪽으로 가고 있고 RE100으로 가고 있는데 여수 산단 기업 중에 RE100을 선언하는 기업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문 닫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미안하지만 이번 때 퇴출돼야 된다 생각하고 관련된 이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기업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RE100이라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글로벌 이제 움직임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또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전국 최초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조선업의 통영 거제도 해당됐던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었고 이번에 선정된 것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입니다. 뭐 이게 뭐 시기적으로 위기 발생 이후 이전 뭐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 기업의 어려움이 조금
나아질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활로가 좀 열릴 것인가? 회생이 바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물음표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제 대응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결국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던 거고요. 앞으로 이 밀려 들어올 삼각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좀 내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힘들을 서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수 소기화학단지가 약간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자동차 범퍼라든가 타이어 등 최종 소비재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원유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납사라는 원료를 통해서 이 납사를 열분해 공정, 보통 우리 NCC 과정이라고 해요. 나프타라고 네,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열분해 공정을 통해서 기초 연료인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이러한 기초 1차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다시 에틸렌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 섬유, 염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재 영역이 아니라서 최종 소비재 제품과는 관계가 없는 영역에 갔는데 재료죠, 재료. 예. 네, 맞습니다.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은 우리나라 값싸게 공급하고 네,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생산량 10배 이상 과잉 본격적으로 공급, 이제 하고 네. 있고 문제는 중국과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에 결국은 샤인 시작됐죠. 프로젝트 예. 울산 봤죠? 예. 울산은 10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원유에서 이 NCC 열분해 공정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최종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강국련을 가니까 우리보다 한 4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 본토의 공장에서도 이 공정 과정으로 이제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더 이상 이 상태의 경쟁력은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예. 2천억, 3천억을 지원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럼 결국은 산업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환. 네, NCC 이렇게 열분의 공정 과정은 과감히 포기하고요. 예. 그리고 납사를 대규모 만들어내는 걸 포기하면서 마지막 정밀화학으로 고부가 같이 소량 다양한 품종들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희생하는 그룹이 나와요. 기존의 NCC 공장 같은. 그건 당연히 대기업 책임을 져야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합종연행하는데 돈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쉽게 얘기예요? 말해서 6개, 7개 되는 대기업군에서 한두 개로 통폐합되는 데는 돈 10원짜리 주면 안 된다. 그 중에서 스스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게 만든다. 단 그 중에 가야 될 것은 R&D 과정. 그럼 정밀화학으로 갈 때 기술 연구 개발하는 R&D 과정의 지원과 이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업종 전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든가 금융 지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허씨 집안과 채씨 집안과 김씨 집안이 대주주가 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이래야지만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위주의 지원이 되면 안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노동자 중심 그리고 지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연구소 여기 R&D 기금으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A 공장을 A라는 기업의 A 공장을 B라는 회사에 C 공장하고 통폐합하는데 대기업 주주끼리 돈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감히 예. 한쪽이 무너지도록 놔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워낙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업종 전환을 하면 굉장히 좀 이건 중장기적인 아니요, 그렇지 일 않습니다.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사회를 보더라도 아리백 선언하고 나서 예. 초창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아리백 선언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본인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하는 거죠. 근데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재료 산업 위주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청산하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좀 강할 거고 그러나 우리 지역 사회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노동자들, 중소기업들 여기에 경제 생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대기업을 살려주는 쪽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예. 가능하면 업종 전환이랄지 이 산업 체제의 전환을 위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은 이 상황에서 사내 보유금 풀어야 됩니다.
사내 보유금. 사내 보유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본인 공장들이 어렵다고 하면 본인들이 먼저 투자하고 또 투자를 이끌어내야 될 거 문도 닫는 아니겠습니까? 마당에 이미 다 투자를 그러니까요. 한 이후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기업 입장에서 놓고 그러니까 예.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대기업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회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근데 회생에 이제-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근데 이제 한다면 예. 이 산업체제 전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구조조정 과정이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NCG 공정 과정은 한 5만 평, 6만 평 거대한 땅에 기업들이 3조 원, 5조 원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아까 뭐 에틸렌 생산하는 과정들, 납사를 깨는 과정 이런 쪽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에서 시장 경제에서 그건 밀릴 도태될 수밖에 영역이라는 없다. 거죠. 그러면 석유화학은 그러면 고부가 가치의 정밀화학 제품으로 세분화돼야 되고 그린 수소를 개발하고 예. 새로운 2차 연료를 사업 다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전국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알았죠. 몇 년 동안. 10년 전에 벌써 예. 했어야 될 거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기 뭐 나오면은 공장장인을 만나 보면 뭐 주암댐에서 물을 뭐 비싸게 공급하네요. 근데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던데 그런 그게 문제가 무슨 아니라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공장장들에겐 권한이 없어요. 예,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뭐 어깨에 힘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뭐 그 대기업 내에서의 상무 뭐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 총수들이나 그 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 법인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좀 모질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선제 대응 지역 지정하고 나서 예. 돈 쓸 때 잘 써야 된다. 특히 전라남도 여수시 정신 차리고 돈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정말 이건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수시가 그럼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될지, 돈이 어디에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요. 협력 업체에도 금융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소재 연구나 개발비 또한 고용 안정자금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원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이 좀 대기업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기업 아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말씀하신 되는 대로 거고 계속, 예. 2년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좀 형식적인 지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철저한 그 정밀화학 소재 제품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한 고부가 가치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쪽 그리고 예.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 네.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게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자금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 개발 또 새로운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쪽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투자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실업 과정에 빠진 노동자들의 생계 안전 지원도 2년 이상 꾸준하게 좀 지원되는 예.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너질 대기업의 대주주를 위한 대기업 간의 합종 연행에는 전혀 10원짜리 하나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석 총장님, 네. 내용 예. 여수 순천 광양 경제 공동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와 굉장히 지금 밀접해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선제 대응 지정은 우리에게 위기를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수 순천 광양 뭐 정치인들, 시민단체, 뭐 경제단체 지금은 뭐 따질 것 없이 최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일단 끌고 와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하고 이 김대희 총장님이 쓴소리를 하는 것은 대기업이 사내보유금을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이 문제를 위기를 탈출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다만 이 상황에서 벌어질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이랄지 여수시 차원이랄지 순천시, 광양시,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지원들은 굉장히 좀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예. 도모하지 않고서는 정말 공황 상태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숫자에서도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위기는 15년, 20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 위기를 2년 안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안에 절대 극복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년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수 있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더 장기적인 이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그다음에 여순광 모두가 함께 똘똘 뭉치는 그런 굉장히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식해 주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식당 잘 안 되고 있고, 소비 잘 안 되고 있고, 쇼핑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가정 내에서 지금 계속 지금 뭐부터 줄입니까? 식비부터 줄이고 식자재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은 중화공업 중심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양제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체제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한 여수시 앞으로 뭐 622억 원 규모의 지방 교부세를 추가로 배정을 받고, 또 전남 도와 여수시가 총 3,7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김대희 총장님 대기업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김석 총장님께서는 좀 행정이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누가 키를 잡고 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전라남도는 빼고 싶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그 대기 오염 물질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라남도는 지금 뭐 6년, 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전라남도고요. 또 2년 전에 전라남도가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우리는 전남 동부 지역본부가 새롭게 확대 개편되는 상황 속에서 동부 지역 사람들은 전략산업국을 요구했어요. 예. 왜냐하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주요한 사업을 이 전략산업국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예. 특히 이제 그 석유화학 위기 대응 팀이 한 조직 내의 팀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부지역본부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이 나왔었죠. 계속. 예, 도지사는 이거 안 보냈습니다. 무한 그냥 신도심에 놔두겠다. 산업 현장을 잘 모르겠고 남 밑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뭐랄까 생각이 아니란 전라남도가 과연 이 위기 대응을 낼 수 있는 현장성이 있을까? 전라남도는 뭐 길이 잡으면 안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저는 정부 주도로 가야 된다. 돈은 정부 정부 전라남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주도로 가되 지역에 있는 여수시나 또 노동계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러면서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좀 있어요. 예. 이걸 중심으로 철저하게 연구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기술 지원들을 하려면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 또 여수시, 또 플러스 지역에 있는 행정협의회, 세계 시군의 행정협의회 이런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와 함께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쪽으로 가야 하고, 예. 전라남도는 지원 업무만 해야 된다 봅니다. 전라남도는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김석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예.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해놓고 예산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관련해서 법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는 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더 장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의 즉각적 개입이 현재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지정이 해준 거잖아요. 정부가 이 키를 잡고, 그러면서 그와 함께 지역에 있는 순천광양, 그러니까 더 좋은 방식은 사실은 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하면 저는 더 할랍시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그걸 좀 지원하고, 전라남도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산단 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뭔가 즉각적 실천 그룹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지정과 관련해서 맞추는 게 쉽지 않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된다. 뭐 의대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더 굉장히 지금 현재 시급한 과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면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산업위기 지역이 상황과 관련된 대응에 어떻게 대해서 풀어 나갈 것인지 이것을 공약화해내고 정부의 TF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사무실이 이여순광 어디에라도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는 그 다음이고, 그 조직이 좀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예. 중간 단계로 만약 전라남도가 끼려면 전라산업국 동부지역본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과 철강 위기 대응팀, 전략산업국 안에 중요한 팀이거든요. 이 팀들 국 자체가 동부지역본부로 배치가 되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뭐 그 중요한 공약 사항으로 요청을 그렇죠. 해버리죠. 뭐. 가야 되는 거고, 2, 3년 후에는 철강 쪽에 또 쓰나미가 밀려오거든요. 예. 그럼 결국
전라남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전라산업국 전체가 동부지역본부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수산다 노동계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신 대로 꾸렸고요.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협의체 포함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목소리 어떻게 좀 듣고 풀어가야 할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노동계가 이 노동계의 공동대책위원회가 노동계도 별도로 꾸렸어요.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위기대응 협의체와 또 전남 동부 행정협의체 내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되거든요. 예. 여기에 노동계는 특별히 참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업은 난색을 표해요. 여수한단 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난색을 표하지만 왜 기업의 유연화 전략에 노동계가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노동계가 포함되지 않으면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협력업체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노동계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행정협의회나 약간 전남도 차원에서는 약간 기업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들어오라는 소리는 저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노동계는 지역 중소협력업체와 한 몸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할 사람은 지자체도 아니고 전라남도도 아니고 노동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제 대응 지역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온 정책인데 차기 정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청이라고 보고 저는 이걸 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뭘 기다리면 안 된다고? 예. 이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럴 때 여수, 순천, 광 제가 좀 무한한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수, 순천, 광해 행정협의회가 각 도시별로 또는 함께 뭔가 1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요청하는 예. 뭐 그게 우리 시민사회로 놓고 보면 집회 방식인데 예. 청원 방식의 공론장을 형성해서 아마 1만 명, 2만 명이 모이면 대통령 후보들이 와서 뭐라도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 광장에서 보다시피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대단히 중요한 소재로 한번 여순광 협의회에서 시민에게 또는 정부에게 요청하는 그런 서한들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좀 역사에 남을 만한 좀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단순히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선심 쓰듯이 예산 얼마 주고 떨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대희 총장님, 뭐 시민들의 역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사회나 시민들은 결국 이 문제가 또 정부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예. 어떻든 지역의 입장들을 진솔히 받아들이고 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의 중소협력업체들도 같이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50년, 100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MCA 토론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